풀어요. 아, 이따가 주로야. 아, 근데 니 이름 모르겠어. 자, 유제 3-13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석 페이지는 몇 페이지?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 3-13번 보죠. 아이고야. 아, 너무 하기 좋다. 우와, 보겠습니다. 트래커가 있었어요. 자취 문제죠. 자취 문제고 유제 3-13번 보면 2,0, 0,2에서 거리의 제곱에 합이 12인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점 P가 있어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12가 되는 점 P의 자취니까 P, Q 놓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들어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죠. AP의 제곱이면 2,0하고 이거 사이의 이야기니까 P-2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BP는 0,2와의 거리니까 P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12네요. 동류항 정리하죠.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 P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4P 그리고 상수는 끝에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2Q제곱 그 다음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Q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는 12입니다. 4네요. 그러면 2로 약분까지 하면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Q제곱 마이너스 2Q는 2가 됩니다. PQ 등호가 들어간 식 됐네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를 적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 2차. Y에 대한 2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원입니다. 저 개수가 둘이 다르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배우는 타원이나 쌍곡선이 됩니다. 나중에 이걸 또 배울 거예요. 이과생들. 문과생들은 안 배웁니다. 이과 갈 거예요? 문과 갈 거예요? 문과요. 문과요. 쓸모가 있는 자식. 자, 문과생들은 쓸모가 없어요. 될 거예요. 아, 선생님 될 거예요? 그 저희- 문과 쪽 선생님? 특수교육과. 아, 특수교육과요? 특수교육과 자기가 문과 아닌가요? 뭔가. 아, 문과예요? 특수교육과는? 좋은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한 거 미안해요. 아, 그래요? 특수교육과세요? 특수교육하기 좀 어렵다고 하긴 하던데. 특수교육하기 뭐예요? 제가 뭐 그 불편한 친구들,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했는데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좋아요. 네. 자, 한다. 최고라는 말밖에 모르네요. 네. 어이 네. 수준이 그러니까 저기 두 명. 그렇게 말하지 야, 그렇게 너무 말하시면 똑같아. 최고의 단어가 아는 도토리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너에게 얘기해주자. 야 둘이 여기 그 맞다이로 이제 그래, 맞아요. 그 무슨 말이 나왔네. 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y 마이너스 2y니까 요거 절반해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들고요. 원래 있던 2에 완전 제곱 만들려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해서 4니까 2의 제곱. 그럼 이 친구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는 거 알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뭐 그거 물어보지 않고 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전개한 이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자, 됐고요. 뭐라. 왜? 아니, 계속 오늘- 쳐다봐요. 오늘 선생님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체 녹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평소보다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요. 안녕.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을. 이게 맞냐 그런 소리 내도 돼요? 소리 내지 말라고 나는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라며요. 말을 뭐하네? 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내. 둘이 지금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소리를 내는데 이게 구강 구조 때문에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새끼 또왜 이래. 너희들이 이거요. 자, 3-14번입니다. 점 6,8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그죠? 네.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림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안 그리고 읽어 내린 것만으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자, 그러면 6,8이니까 6,8. 여기요. A하고 6,8이에요. 6,8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여기가 하나의 단어죠.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이죠.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그럼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얘에서 이 직선에 내린 추선의 발, 여기를 P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P, Q라고 놓을 거고요. 직선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선은 늘 지나는 점이 어디죠? 원점.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0,0을 지나가서 기울기 알 수 없는 m인 친구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mx가 이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씩. 그러면 우리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좌표. 문제에서 이 좌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좌표에 관계된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AP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피타고라스. AP가 뭐예요? AP의 무엇이요? 길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거예요? 점과 이 좌표와 길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쓸 건가요? 그게 있어요. 점사의 거리랑. 점과 점사의 거리요? 그래서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하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나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왜안 돼? 왜 안 돼요? 길이가 나와 있나요, 문제? 아니요. 길이가 만약에 10이었다면 10은 AP의 길이다 해서 점과 점사의 거리 쓰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되죠. 근데 지금 이거를 해서 P제곱 더하기 P-6의 제곱 더하기 Q-8의 제곱의 루트 다인데 등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그냥 피타고라스 그냥 A랑 원점 이어가지고 13. A랑 원점을 이어요? 직각삼각형. A랑 원점을 이어요.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쓴다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10. 10이죠? 왜 몰라요? 점과 점사의 거리. 이 길이는 뭐예요?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러면 이 둘의 제곱제곱합이 얘다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나오나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안 나오네요. 나와요. 나오나요? 나오네요. 그럼 맞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구할 때 선생님의 아키는 뭔가를 구할 때 그걸 구해서 어디다 쓸지를 생각하고 구하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무조건 구한다가 아니고 그걸 써서 뭘 해서 뭘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되게 됐습니까? 어렵다. 됐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의 좌표 있죠? 이 점의 좌표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네?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가 수직이죠? 그럼 우리 기울기 수직일 때 쓸 수 있는 것 외우자 그랬죠? 이건 증명 없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이거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 6 마이너스 P분의 곱하면 얼마? 이런 방법도 있겠죠. 됐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식 정리하면 아마 이거랑 똑같은 형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조금 더 간단하죠? 그럼 이거 한 다음에 P자리 X, Q자리 Y 써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면 P에 대한 몇 차 나오나요? 2차. Q에 대해서는요? 2차? 그리고 개수가 똑같습니다. P의 제곱과 Q의 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요. P자리에 X, Q자리에 Y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요. 뭐죠? 원. 그럼 이 친구가 원 위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원 위의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얘를 이건 결론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보고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가운데 지름이 있다. 중심이 있고요. 어디를 연결하던 수직이죠. 뭐 때문에요? 원주각 중심각의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았지만 이야기가 결국은 두 점을 지름의 양극으로 하는 원위의 점을 구하세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설명만 듣고 바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많이 풀면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보고 이거 원이야 라고 하고 다이렉트로 풀면 빨리 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됐고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3-15번이요. 9점 0,0, 3,0에서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 어제 했네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렀죠?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는 거. 누구의 원이라고요? 선생님이 이래서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딴소리하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김창식의 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석적인 방법은 점과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해서 뭘로 했냐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죠? 네.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점은 P로 놓고요. 이 점을 하나를 A, 하나를 B. 왜 아니 무슨 시합 살다 한 달 가면 시합 보야 자, 이렇게 놓고요. AP 대 BP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인 겁니다. 그러면 이 BP는 AP니까 어차피 루트 있을 거죠? 제곱해서요.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 요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 P니까 P, Q로 이야기하시고요. 0,0하고 여기 1, 2, 3, 여기 3,0 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구조였었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좀 바로 갈게요. BP의 제곱은 저 3,0하고 P, Q에 대한 내용이니까 4하고 P-3의 제곱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6P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왜 Q라고 적냐? 9가 될 거고요. 더하기 Q제곱. 이렇게가 BP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P의 제곱은 0,0과 P, Q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면 P제곱 4개 하나 빠지니까 3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P가 될 거고요. 더하기 36. Q제곱 4개인데 하나에서 3개 돼서 3Q제곱은 0입니다. 3으로 약분하고 P자리 X, Q자리 Y 다이렉트로 넣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Y제곱은 0이에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4죠. 그 4의 제곱이에요. 네? 뭐가요? 마이너스 11. 완전 제곱식 완전. 완전 좋죠. 아, 왜? 오, 뭐야. 와 미쳤나봐. 왜 그래? 너 알아도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소희 너 모를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야. 지랄해요. 아니야. 이게 자, 여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이 나옵니다.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다이렉트로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두 친구들에 대해 2대1로 어디냐? 2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찍는다고요. 내분은 안에서 나눈다고요. 그래서 3등분 했을 때 2대1 여기를 지름의 한쪽 끝,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외분이에요. 밖에 2대1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2대1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1에 해당하는 게 3칸이잖아요. 여기도 3칸 가야죠. 그러면 3,0이 3칸 가면 얼마예요? 6,0이죠. 6,0과 여기는 2,0이겠네요.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요. 6,0하고 2,0의 가운데 어디예요? 중점? 4,0이죠. 그래서 4,0을 중심으로 하고요. 2,0부터 4,0까지의 거리는 2죠. 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렇게 생긴 원이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이해죠.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외운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어요. 자체 방정식보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18번으로 넘어가죠. 9점 A는 2,0, B는 마이너스 2,0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동점이네요. P가 동점인데 문제에서는 P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네요. 누구냐면 G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PQ로 놔야 되는 건 P가 아니에요. 점 P를 P, Q로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인
G의 좌표를 P, Q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거고요. 우선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마이너스 2,0, 2,0, 2,1, 2,0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0이면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A, 이게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 위를 어딘가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BP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ABP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상으로는 AB는 고정이니까 P가 여기 있다면 이런 삼각형에 대하여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게중심 그림으로 구하는 방법 뭐였죠? 좌표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말고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중선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서 만나요. 그때 무게중심이 이런 친구랍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G를 구하는 거예요. P의 위치가 바뀌면 G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G를 P, Q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돼야 되거든요. PQ를 연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Y좌표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나와 있죠?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몇 콤마 몇으로 놓을까요? 소희! 몇 콤마 몇으로 나요? 아니, 저안 몇 콤마 몇으로 나요? 몇 콤마 몇으로 나요? 지금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특정 점 1,2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점이니까 변수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PQ는 이미 쓰인 변수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잖아. A, B로 놓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XY로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XY랑 헷갈려요. 본인이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면 놓는데 그냥 놓지 마세요. 나중에 수식 같은 거 쓸 때 되게 헷갈리고 감점 요소가 됩니다. 지방에서 오셨어요? 아는 척한다. 네. 진짜 죽여요. 왜 계속 저 끝나고 나가서 야채로 싸우고 있어요. 자, 학원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 A, 2, 마이너스 2를 더해요. 그럼 A가 되겠네요. 그걸 3으로 나누면 P가 되는 거고요. B, 0, 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Q가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에요. 근데 A, P 등호, B, Q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죠. 그러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려면 A, B 등호가 들어간 식이 있어서 A 자리에 3P를 대입하고요. B 자리에 3Q를 대입하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의 중간 목표로 A, B 등호가 들어간 식, 즉 A, B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는 저 원 위에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성립하죠. 근데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 3P를 넣으면 3P의 제곱 더하기 B 자리에 3Q를 넣으면 3Q의 제곱은 4. 우리가 원하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네요. 간단히 정리할 거고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양변을 9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9로 빠져나와요. 9분의 4니까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G의 자취의 방정식은 원인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분의 2인 원이라고요. 어떤 느낌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G가 여기에 있다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물론 보통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석 문제다 보니까 하나의 디테일을 더 넣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내요, 보통. 삼각형 ABP라고 그랬죠. 삼각형 ABP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P가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P가 여기 왔었을 때 무게중심이 얘예요. 그래서 이건 빠집니다. 그리고 P가 여기 오면 역시 삼각형이 안 되죠? 그때 무게중심은 얘예요. 무게중심이라기보단 더한 걸 3으로 나누고 더한 걸 3으로 나누고 X좌표도 하고 그게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점하고 이 점을 빼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문제 답에 보시면 Y는 0이 빠져있죠. Y가 여기 좀 빠져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식만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예. 네. y는 0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제 P는 X축의 점이 아니다 나와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3-16입니다. 자, 연습 문제 3-16. A, K, 0, B는 마이너스 K, 0에 대해서 원 위에 A, B, P는 90도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존재하는 양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릴 겁니다. 자, 우선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x-2의 제곱, y-4의 제곱으로 오니까 중심이 2,4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이거 왠지 모르게 되게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반지름 얼마입니까? 루트 루트 5예요. 근데 되게 많이 오라고 합니다. 진짜 시험 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기 4라고 적혀 있죠? 그럼 루트 4잖아요. 2잖아요. 근데 4라고 하는 친구는 별로 없거든요. 반지름이 4다로 보고 문제 푸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여기 5라고 적혀 있으면 반지름이 5라고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루트 5입니다. 루트 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죠? 0,0에서 2,4까지의 거리. 루트 5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네? 짧아? 네. 2루트 네, 길어요? 짧아요? 뭐가요? 원점에서 2,4까지의 거리가 루트 5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밖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그려야 되고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2죠. 2랑 루트 5 중에 누가 커요? 루트 루트 5가 크죠?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어도 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원점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뭐 이 정도는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K, 0하고 마이너스 K, 0이에요. 둘의 특징 뭐죠? Y좌표가 0입니다. Y좌표가 0이에요. Y좌표가 0이라는 건 X축 위의 점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는 K고 하나는 마이너스 K예요. K랑 마이너스 K 무슨 관계죠? 음수배 관계예요. 음수배 관계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도 돼요. 0 더하기 K랑 0 마이너스 K요. 0에서 K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0 더하기 K로 쓰는 이유가 만약에 1 더하기 K고 1 마이너스 K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1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간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다. 다른 말로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대칭이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점은 X는 0, 뭐예요? Y축에 대해 대칭으로 생긴 두 점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아무데나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K를 찍는다면 4칸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4칸 떨어진데 K를 찍어야지 이런데 K를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어느 정도 비율이나 의미는 맞춰주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서 K 값이 커지면 멀어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됐죠? 아무데나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점 P는 어디 있대요? 원 위에. 아무데나 잡을게요. 여기요. 점 P예요.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죠? 자,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건 좀 아니네.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ABP가 90도래요. 90도가 아닌데 90도라고 해요. 자, 90도입니다. 90도가 되도록 양수 P의 값의 범위. P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으세요. 인데 이번엔 뭐부터 할 거냐면 그림에 대한 해석부터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대로 했다면 아마 이거는 자취해방정식 해가지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요거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어떻다? 네, 곱한 마이너스냐.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90도가 뭐냐면요. 사실은 원에 대한 거예요. 지름의 양 근치라요. 그럼 보세요. 조그마한 원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요. 그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름이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을 연결하든 수직이죠. 근데 그 점이 정확히 원 위의 점, 이 하얀 원 위의 점이라면 여기가 수직인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죠. 이 원이었으니까. 요 점이라면 수직이고요. 요 점이라면 수직입니다. 우와. 됐습니까?
이 원이 중심 0,0 좌우가 대칭이니까 조금 더 커져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여기가 지름의 약근 AD가 되죠? 만났죠. 여기요. 여기서 만났죠.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이고요.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체 방정식 하셔도 돼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성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너무 커지면 여기 위에 만나는 점이 없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반지름이 너무 크면 이게 K가 결국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작으면 얘랑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 사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해석이 됐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K인 원이 최초로 이 원하고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순간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K인 원이 마지막으로 이 원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의 사이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설명 안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3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증명 없이 쓸 거고요. 뭐냐면 원하고 원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거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들끼리 접할 경우에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죠. 그럼 무조건 접점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왜에 대한 이야기보단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이 있죠. 조그마한 원이 안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럼 여기가 접점이죠. 그렇게 돼도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 위에 접점이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 없이 그냥 쓸게요. 앉았죠?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놓고 보면 이거 이제 다 지울게요. 개념을 알았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로 놓고 보면 원하고 원이 바깥에서 만나는 구조여야 된다. 그 이야기요. 0,4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서 여기 이렇게 생긴 친구랑 여기에서 어떻게 생기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K의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점이죠. 중심이죠. 연결하면 이 접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20이죠. 20이죠. 루트 20은 2루트 5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5. 즉 K가 루트 5가 되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가 쭉 가서 연결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는 순간 있죠? 이렇게 원이 있는 순간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원이 있는 순간이 제일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2루트 5고요. 반지름만큼 더 간 거죠? 루트 5만큼 더 왔어요. 3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루트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루트 5인 순간과 3루트 5인 순간의 사이에 오고요. 한 점에서 만나도 점으로서 존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있어도 K의 범위는 루트 5부터 3루트 3. 됐죠? 자취의 방정식으로 하면 식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재밌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할까요? 19번 할까요? 둘 개 하려고 그랬는데 18번은 18번 할게요. 싫어. 왜요? 알겠어요. 자, 18번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하고 리마인드 문제 좀 한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자, 18번 점 2,4와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죠.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심하고 반지름부터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심하고 반지름 찾으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하고 마이너스 16에 25 더하면 9니까 3의 제곱.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네요. 그리고 2,4가 있는데 원밖에 한 점 피해서 이 원에 접선을 그을 때 그 접점을 T라 하자. 근데 PT랑 PA가 같다. 그걸 만족시키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 P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P를 P, Q라고 놓고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5,0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3,
어디냐? 3.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이 원밖에 한 점 P에서 아무 데나 잡을게요. P에서 접선을 그었다고요. 접선 그으면 이렇게도 있는데 이렇게도 있겠죠? 근데 길이 자체는 어디로 재도 똑같습니다. 합동이라서. 자, 이렇게 돼서 점을 T라고 놨네요. 점을 T. 여기를 잡을게요. T. 근데 문제에서 P부터 T까지의 길이랑 P부터 A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A는 2,4요. 여기 2,4요.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요.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이 그림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점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대충 어디쯤 있어야 될까요? 여기쯤 있으면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아니네요. 대충 돼요. 여기쯤 이렇게랑 이렇게. 이제 비슷하죠? 여기 P. 실제로 이런 식으로 P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고요. 점 P를 뭘로 나요? P, Q로 놓기로 했죠. 자, 그럼 이 길이 구할 거예요. A였죠? AP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P-2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이 될 거고요. PT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PT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T의 좌표도 구해야 되잖아요. T좌표 구하는 거 되게 귀찮습니다. 접한다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죠? 수직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 떨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얘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랑 3이었죠? 네, 이 길이랑 요 길이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가 쓰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PT 길이는 결국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거니까 PT의 제곱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이것도 제곱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PT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놓고 본다면 P하고 여기는 A라고 놓을까요? B라고 놓죠. P, B의 길이의 제곱에서 B, T의 길이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니까요. 근데 BT는 결국 반지름이라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PB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근데 루트 없으니까요. P-5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PT의 제곱이고 이게 AP의 제곱인데 AP랑 PT가 같으면 당연히 제곱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형태인 P-2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은 P-5의 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이거 우리 처음 수업할 때 했죠? 제곱 나왔네요. 양변에. 전기에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뭐 하면 좋겠다고요? 합차공식 쓰자. 합차공식. 이거에 관한 합차공식 쓸 겁니다. 됐죠? 그러면 한 번 더해서 쓰면 2p-7이고요. 얘에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빼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합차공식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q-4가 될 거고요. 한 번은 빼서 쓰면 -4가 되겠죠. 는 마이너스. 그럼 이걸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 됐죠? 동료항 정리하시고 P자리 X, Q자리 Y 넣으시면 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직선 되겠네요. 직선. 어떤 직선이 될 겁니다. 직선이 된다. 최고 다음은 따봉이네요. 무슨 말 하는 거?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한 문제만 보고 쉬었다가 맞아야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리마인드 6일차입니다. 뒤에 넘기면 리마인드 있죠? 이거의 6일차. 그래서 14번. 원래 14번하고 20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14번을 해봅시다. 자, 아니야. 시간이 있겠다. 자, 14번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14번. 2차 시끄러. 자, 2차에 두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근각예수의 관계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요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x-알파랑 x-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 모르니까 k로 놓는다. 이게 fx인 거예요. 됐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이 4라고 나와버렸어요. 두근의 곱은 더 합은 3이라고 나왔고요. 근데 f 2x 플러스 3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x 자리에 2x 플러스 3 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K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랑 2x 플러스 3 마이너스 베타가 사실은 f2x 플러스 3식이에요. 그렇죠?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 풀어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0으로 만들어. 인수분해가 됐네요.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친구는 얼마예요? x값이 얼마예요? 2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는 0. x는 얼마? 알파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할 필요 없습니다. 풀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구조가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알파 자리에 베타가 쓰였을 뿐이죠? 구조가 똑같네요. 그럼 이거의 근도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친구의 두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인데 둘을 곱하려. 부모는 부모끼리 곱해서 4분의 1이고요. 분자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의 곱입니다. 전개할게요, 그냥.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얼마였죠? 4였고요. 두 근의 합은 3이었으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구네요. 네요. 사라지죠? 1입니다. 됐죠? 뭔가를 넣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4니까 이걸 전개를 해서 k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거 한 다음에 x 자리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개오래 걸립니다. 됐고요. 마지막 20번. 20번 빨리 해보죠.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요. 자, 문제에 개수를 보세요. 개수. 개수가 뭐예요? 실수. 1이죠. 실수예요. 실수죠. K인데 K는 마지막에 실수라고 나왔어요. 개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어요.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실개수 방정식의 특징상 뭐가 있냐면 한 근이 허근이면 또 다른 근은 그 친구의 편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해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어떤 값이 나올 거고 두 근을 더해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가 나오고 곱해서도 실수가 나오는 즉 어떤 허수에 곱해도 더해도 동시에 실수를 만족시켜주는 수는 편례밖에 없습니다. 1 플러스 i 있죠? 여기에 더해서 실수를 만들어주는 수는 되게 많습니다. 뭐 있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라든지 2 마이너스 i라든지 3 마이너스 i라든지 개 많죠? 예. 그죠? 근데 1 플러스 i 똑같은 친구에 곱해서 실수를 만드는 수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있냐면요. 0도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도 있고요. 1 마이너스 i도 있고요. 이 친구의 두 배라 마이너스 2 플러스 2i도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많죠? 근데 더한 것과 곱한 것에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곱했는데 실수를 만드는 건 유일하게 켤레 형태인 1 마이너스 i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개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 또 다른 근은 켤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실 알파랑 베타가 아니고 알파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놓고 보면요. 알파 i는 마이너스 베타죠. 그럼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바라기. a 플러스 bi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i 실수고 허수고로 나눈 거에 i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하고 a 마이너스 bi가 사실은 같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bii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ai가 되겠죠. 됐나요? a랑 b는 실수기 때문에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고요. 실수부. a는 b면 되겠네요. 똑같은 이야기네요. a랑 b가 같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아 이렇게 왔고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는 a 플러스 ai, 베타는 a 마이너스 ai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두 근의 합은 얼마죠? 2a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6이죠. a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근은 3 플러스 3i고 또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k 구하라고 그랬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우와.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그래서 점과 도형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이 단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외우자라고 해서 적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왜 그런 내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건데 사실은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 풀 때는 그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1등 공부를 하고 싶다. 꼭 1등을 해야 된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수학 상위 10% 안에 드는 1등급을 꼭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런 의미가 평행이동이구나, 이런 의미가 대칭이동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쓰는 개념은 무엇을 쓸 거냐면 우리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의 개념을 쓸 거고요. 중점의 개념을 쓸 겁니다. 미안해요. 대칭이동의 개념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수직에 대한 개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점에 대한 개념을 쓸 겁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마지막에 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사실은 사용합니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대칭 그리고 평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형과 점이 있는데 점은 진짜 점이에요. 도형은 진짜 도형이에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겠죠. 도형은 함수 그 다음에 어떤 선들로 이루어진 친구를 도형이라고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2차 함수도 도형이고요. 1차 함수도 도형이고요. 원도 도형이고요. 삼각형도 도형이고 사각형도 도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형하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점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도형인지 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등호입니다. 유무입니다. 등호가 없죠? 그럼 점이에요. 등호가 있으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입니다. x좌표이고 y좌표 3인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도형. 그러면 도형? 도형. 도형입니다. 등호가 있잖아요. 도형. 도형입니다. 등호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점인지 도형인지를 문제에 친절하게 적어주기도 해요. 점 뭐뭐뭐를, 도형 뭐뭐뭐를, 함수 뭐뭐뭐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기호만 쓰여 있으면 등호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할 건 점의 이동 중에서도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 이동할 거고 이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쯤 있는 1,2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던 점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3칸 가라는 이야기죠.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건 밑으로 2칸 가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1,2를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내리면 몇 콤마 몇이 되나요?
왜 3콤마? 3,5. 직관적이죠. 당연하죠. 그죠? 그냥? 당연합니까? 안 당연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봤어. 아시죠? X축으로 3칸, Y축으로 밑으로 2칸 내렸다 하면 평행이 여기 오는 거죠.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반화시켜서요.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X, Y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대요. PQ가 뭔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고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그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평행 이동하면 점은 더해준다는 겁니다.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줘요. 이거 밑으로 내려간 건 사실 마이너스 2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결론적으로 더한다예요. 그럼 말로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걸 우리 말이잖아요. 기호로 표현하면 X, Y가 있는데 화살표 하시고요.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등호 있나요? 아니요. 등호 없죠? 등호 있나요? 등호 없죠? 점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네. 네? 아, 그거 있어요. 적으라고요. 적어야죠. 됐죠? 여기까지가 점의 평행이동, 직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점의, 아니죠, 미안해요. 도형의 평행이동할 겁니다. 맞아요. 도형의, 미안합니다.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더워서 그래요. 반발이 그래. 선생님 여기 문신이 있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안 뭐 이랬을 여기에 선생님을 사랑했던 여자와 선생님이 사랑했던 여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고요.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넓은 의미는 아니죠. 그냥 도형이에요. 저런 것도 도형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적냐면 y는 fx라고 적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별로만 받아들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중간 과정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쓰던 거 멈추고 잠깐만 봐주세요.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만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모든 점들이 3씩 이동이 돼요. 모든 점들이 3씩 이동이 됩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식을 원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얘예요. 맞습니까? 얘예요. 이 친구의 자취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점을 P, Q라고 놓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P, Q는 자 보세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네요. 점이네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있는 A, B가 점인데 그 점이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된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3이 P인 거고요. 그죠? B는 그냥 Q인 거네요. 맞죠? 아까 전에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AP 등호가 BQ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아까 전에 비슷한 문제 했죠. AB가 연결된 식을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AB가 연결된 식인데 AB는 누구 위의 점이냐면 여기 위의 점이죠. 그래서 B는 FA가 성립합니다. 됐죠? AB 등호가 들어간 식 됐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A는 P-3, B는 Q 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Q는 FP-3 PQ 등호가 들어가시겠죠. 그럼 P 자리에 X, Q 자리에 Y 있으면 이 친구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Y는 Fx- 마치 뭐처럼 보여요? 평행 이동한 만큼 뺀 것처럼 보인다. 이 이유 때문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마치 더한 게 아니고 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외웁니다. 그럼 뭐예요? 점의 평행 이동은 더한다고요?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뭐 한다고요? 뺀다예요. 결론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V. 좋은 추임새네요. 자, 결론만 가져가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결론만 얘랑 똑같이 써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y는 fx라는 자, 등호 있네요. 도형이에요, 도형. 식이 뭔지 몰라도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x 자리에 x-p 뺀 걸 넣고요. 모든 y 자리에 y-q를 넣습니다. 사실 이걸 외우자고 했죠, 선생님. 우리 첫 수업할 때 이거 알려드리면서 그냥 외워라고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됐죠? 그럼 식이 뭐가 돼요? y-q는 fx-p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것처럼 이야기로 한다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fx, y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등호 있네요. 도형입니다. 그럼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p, y-q는 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도형을 x자리에 x-p가 적힌 걸 보니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시고 y자리에 y-q가 적힌 걸 보니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친구를 적절히 평행 이동했더니 y는 2 바로 치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무슨 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식을 보고 반대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 원방 했죠? 원방 할 때도 설명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죠. 근데 이 친구의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쓰면 이 친구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 0,0이었던 친구가 누구로 가나요? 2,-1로 가죠.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밑에 있는 건? 점이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한 거고요. 위에 있는 건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도형이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만큼 빼준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그냥 외워서 쓴 거예요. 그리고 외워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요? 자취의 방정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그 자체로 나오지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굳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외워서 활용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으세요.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먹으세요. 그럼 먹으면 말을 못 하잖아. 하지 마요. 삼켜요. 아니면 그냥 이로 뽀개.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네. 비싸죠. 선생님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임플란트 장치가 있네요. 회사에서 가위를 그냥 더 하면 되잖아. 가위 빌려드릴게요. 칼 빌려드릴게요. 응. 오! 오! 자, 되는 거야?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도 저희랑 동기가 됐어요. 안 돼요. 니네가 나랑 동기를 해야지. 내가 너희랑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아, 저는 똑똑한 괜찮아요. 사람도 네. 이상한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아니 저는 일단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뜬뜨는 우와. 잠시예요. 아니, 난 괜찮아. 일단 나는 너무 네 괜찮아. 입으로 그만 지랄 좀 싸우려지 내가. 내 엉덩이 탐정이야. 자꾸 입으로 똥을 싸. 네. 지랄통 싼다니. 고급스러워요. 하더라야 참. 이 얼마나 고급. 고급 거의 부산네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무슨 이동, 평행 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대칭 이동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점의 괜찮아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을 할 거고요. 점의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을 하려면 대칭, 뭔가를 기준으로 이동한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오. 기준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는데 점을 어딘가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세요 이 뜻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점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직선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선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선으로 대칭 이동하면 개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살짝 벗어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선 직선이 아닌 선에 대한, 곡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의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기준을 첫 번째 1번 기준을 누구로 할 거냐면 점으로 할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점을 기준이 되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점 A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 P가 있고요. 얘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요. 얘랑 얘를 연결하세요. 성분이 됐죠? 그 방향하고 그 길이 그대로 연장선을 긋습니다.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 A를 점 P에 대칭한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결과물이 뭐가 된다고요? 점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말이 되게. 해본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아, 조사가 되게 어려. 그 어휘력이 박살났습니다. 아, 이제부터 안 볼게요. 좀. 쉬운 버전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이건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1,0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에 4,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기준입니다. 이 점을 이 기준에 대해 대칭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연결하시고요. 같은 거리만큼 간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거리 얼마예요? 그럼 이 방향으로 그대로 3만큼 더 간 친구 7,0이 사실은 1,0을 4,0에 대칭하면 7,0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네. 외국인들 여기 됐어요?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영어가 좀 짧네요. 네,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자 보세요. 여기 봐요. A, B의 안쪽에 P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 중에 어떤 선분의 안에 점이 찍혀 있어요. 내분에 대한 야, 얘기입니다. 근데 몇 대 몇이에요? 1대1. 그럼 1대1로 내분한 점.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중점. 또 목소리가 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점을 점에 대칭한다는 중점의 개념. 됐습니까? 됐나요? 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사실은 기준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와. 됐습니까? 와. 예. 계세요? 아, 되셨어요? 계셨어요. 되셨나요? 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면 뭘로 잡겠어요? 선. 번째, 선인데 직선으로 잡을 겁니다. 이거 복잡하다 하셨잖아요? 그냥 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만. 곡선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의 곡선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근데 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를- 보여주세요. 싫어. 지랄. 어? 하지 마. 그렇게 야. 고급 어휘 쓰지 마세요. 우리 못 알아들어. 자, 직선. 못하는데. 기준이 얘라고요. 기준이 직선입니다. 기준이 직선이에요. 우리 직선에 대해 누구를 대칭하고 있다고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대칭 이동한다고요. 아?
이 점을 이 기준에 대해 대칭 이동할 겁니다. 예. 됐나요? 자, 아까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조금 다르게. 기준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점을 기준과 제일 짧은 거리로 연결합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그 방향하고 그 길이 그대로 가서 존재하게 합니다. 예. 됐나요? 네. 그 이야기를 여기 적용시켜주세요. 세상은 어떤 점에서 기준까지 최단 거리를 재고요. 오이.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만든다. 그럼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길이 되는 직선까지 제일 짧은 거리, 우리 배웠죠? 수직. 수직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이게 제일 짧은 거리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같은 거리에 오게 점을 잡는다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건 수직이고 동시에 무엇이 됐나요? 이 직선이 어떻게 됐나요? 아닌데? 2등분 된 겁니다. 그럼 예의선하고 이 선에 대해 이 두 점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점은 이 두 점은 기준선에 의해 무엇이 되었다고요? 수직 플러스 2등분이 된 겁니다. 그럼 수직에 대한 내용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로 쓸 거고요. 2등분에 대한 내용은요. 중점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소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따가 예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너무 마녀만 채워서 50분 된 줄 알았는데. 소희야. 아, 뭐야, 아직 한참 남았네. 소희야. 야. 그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점의 대칭 이동 끝났어요.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점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선. 선의 대칭 이동. 선은 사실 다른 말로 뭐예요? 도형의 대칭. 도형의 대칭 이동.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어떤 흐름인지 느낌이 오나요? 아니요.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데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점. 일대도 있고요. 직선. 일대도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때? 점으로 잡을 때. 자, 그럼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근데 얘가 기준입니다. 됐나요? 예. 또 빠졌네. 나이스. 자, 그러면 있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도형은 사실 점들이 모인 겁니다. 예. 맞죠? 그래서 도형의 어떤 점을 잡아요. 도형의 점을 잡고 얘랑 가장 짧은 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같은 거리에 떨어지게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점이 하나가 아니죠. 이 점도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짓을 또 해요. 와. 너무 힘들어. 그 짓을 또 해요. 아, 진짜 이상하다.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도형이 생기겠죠? 그 도형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선. 자, 식. 다 생깁니다. 하기 싫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로 갑니다. 아, 이게 정석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을 P라고 놓고 P, Q.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친구를 A, B라고 놓고 이 A, B는 문제에 주어진 식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거라고요. 어떤 순간이든 중점이 이거, 어떤 순간이든 중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P, 여기를 기준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요. P 더하기 A를 2로 나누면 알파가 되고요. Q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베타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안 외우셔도 돼요. 중점에 대한 개념을 외우시는 거지 이걸 결과물로 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가 되냐면 A는 2분의 아니죠. 2알파 마이너스 P가 되고요. B는 2베타 마이너스 Q가 돼서 문제에 이게 Y는 fxb의 점이니까 B는 FA가 성립하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2베타 마이너스 Q는 F 2알파 마이너스 P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알파 PQ 자리에 XY를 넣어서 2 베타 마이너스 Y는 F 2 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드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우지 말고 결국 점에 대한 도형을 대칭 이동한다면 어떤 방식을 써야 된다고요? 자취해방정식하고 플러스 무엇? 중점의 개념을 활용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개 어렵죠? 그래서 자취해방정식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딱지 같은 소리. 배우려는데.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뭐겠어요?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데 어디에 대칭 이동해야겠어요? 도형? 선에 대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 왜 대칭이야? 집에 가 공부 안 할 거면 이제. 아니, 지금 작작해. 근데 친구를 하려면 그런 거 치고 잘 하지도 않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되게 괴로워하는 거에 비해서 능력은 하찮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능력이 엄청 아니 하찮으니까 떨면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했어요. 니네 이렇게 못생긴 채로만 살아갈 거야? 어? 운동도 하고 몸도 이렇게 가꾸고 그래야죠.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파이팅. 과거에 네가 안 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네가 하겠습니까? 과거에 일단 제가 가을 안 했는데 미래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일단 저를 믿기 때문에 미래 빨리 내가 안 하시죠. 많이 기빨리는 것보다 역시 아이들은 병신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고급 어휘를 또 썼네요. 자, 마지막 내용은 2번에서 기준이 무엇인가요? 원래는 선인데 그냥 선으로 하면 역시 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한정지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도형을 뭘로 할 거냐면 원으로 해볼까요? 아 싫어요. 좀 BTS 좋아요. PTSD가 무슨 뜻입니까? 아 그냥 싫어요. 저거 너무 싫어요. PTSD 맞추면 지금 외상 전용 외상. 자, 얘를 이 직선, 얘가 기준이에요.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친구 위에 점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 기준에 가장 가깝게 내리시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가게 점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역시 직선에 가장 가깝게 내리시고요. 그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점을 찍으신답니다. 이 짓을 모든 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취해방정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뭐도 있어야 돼요? 수직과 이등분에 대한 내용까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해법이 자취해방정식 플러스 수직 2등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정적으로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도형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점 하나를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어렵겠어요? 도형.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훨씬 쉽겠죠. 도형을 이동하는 게 훨씬 어렵죠. 이동해야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자취해방정식의 개념을 써야 되니까. 예. 그죠? 근데 원은 선생님이 수업하다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원은 사실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직관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점들을 모두 중심으로 모아요. 그래서 그 점을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래 반지름만큼 펼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뭔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그냥 하셔야 돼요. 중심, 점을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취해방정식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원은 중심을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한정적으로 씁니다. 원은 뭐니까요? 중심의 모든 점을 모았다 반지름만큼 펼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거나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혹은 점의 대칭 이동이나 되게
까다롭죠. 귀찮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아, 파트는 네.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쓰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이 친구 있죠.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이 개념을 수직이등분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맞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뭘로 한정지어서 한다고 그랬죠? 선을? 직선으로 한정지어서 합니다. 곡선이 아니고요.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정지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처럼 생각해도 되냐면 마치 이 직선에 대해 접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접는다고 생각해도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접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죠. 곡선에 대해 대칭이동. 이걸로 접으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사실 쓰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같은 방향만큼 떨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직선에서 이 곡선까지 가장 가까운 점과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인 건데 그걸 지금 못 구합니다. 그건 나중에 뭐 하면 구할 수 있냐면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곡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여러분이 수리분수를 할 게 아니면 안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직선으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개념은 끝났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한번 써드리긴 했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결과물을 외울 겁니다. 한번 써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할 거고요. 우리 X축으로 무조건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X 자리에 X 플러스 P를 놓고 모든 Y 자리에는 Y 플러스 Q를 넣는 겁니다. 더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점 말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요. 평행이동은 똑같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모든 X 자리에 X-P 뺀다고 했습니다. 왜인지는 자취의 방정식 때문이라고 했는데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Y 자리에는 Y-Q를 넣는 거죠. 외우고 활용하셔야 돼요. 적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점과 도형이 똑같아요. 어디에서는요? 대칭이동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서 5개 있었죠. X축 대칭하는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X축, Y축은 직선인가요? 점인가요? 직선이죠. 직선의 대칭이동은 접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요. 원래 개념은 수직이등분이지만 접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원점은 점인가요? 직선인가요? 점이죠. 그럼 점이면 사실은 무엇의 개념? 중점의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동하고요. y는 x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죠.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x축 대칭하면 여기에 찍히는데 그게 마치 접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접는 게 사실 의미가 뭐라고요? 수직으로 떨어지고 같은 거리에 있게 만든다. 근데 이걸 결과물만 외우면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 y의 보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은 y축의 대칭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점을 대칭이동, 수직 2등분, 모든 점을 수직 2등분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냥 적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고요. 구하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원점 대칭, 원점으로 접는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죠. 점으로 어떻게 접어요? 그러니까 점 대칭은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랑 기준이 되는 점을 연결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같은 거리, 즉 중점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0이다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0이다는 둘 더한 게 0이다죠. 둘 더해서 0이라는 건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x.
1콤마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있잖아요. 부호를 바꿔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 지금은 아닌데 y는 x의 대칭이 되게 중요하게 쓸 겁니다. 나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y는 x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이네요. 그럼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수직하고 같은 거리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x 자리에 y를 넣고요. y 자리에 x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그림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라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걸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이렇게 수직 이야기,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건데 역시 외우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예요. 그냥 y 아니고 마이너스 y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본인이 오늘 한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셔도, 외 없이 이것만 외우고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풀릴 거예요. 90% 풀릴 겁니다. 근데 어려운 10% 문제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나요? 예. 모든 도형과 모든 점에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직 2분이나 남았어요. 아니, 왜? 여기 선생님을 보내려고 합니까? 서희달게. 저희 그러면 쉬는 시간 2분 남았어요. 2분. 아니, 자,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없어요. 질문을 안 하면 5분 동안 수업을 더 할 거예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뭐예요? 저렇게 예쁘게 그냥 했네요. 첫사랑 썰 불러주세요. 선생님 첫사랑서는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마지막 근데 사랑. 첫사랑이 죽었어요. 네,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어떻게? 15살에 60살에 할머니 좋아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이요. 마지막 사랑. 질문하세요. 사랑스러워요. 마지막 사랑이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다. 자, 다음이요. 선생님 옷장에 셔츠 몇 개 있어요? 200개 있습니다. 다음이요. 내가 쌤 식당에 계란놨던데. 아, 그게 너였어요? 누가 놨던나 했네요. 뭐 그런 거 주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들 그런 거 주지 말고요. 여러분이나 먹어요. 선생님은 돼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은 숙제해오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숙제해오는 모습 수업하는데 아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끄덕끄덕 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셔도 돼요. 알겠죠? 둘 중에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2억 5천만 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냥 졸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럼 학원에 왜 나옵니까? 쉬었으면 전. 네. 자, 질문 더 없나요? 소희 질문 있잖아요. 알아요. 자, 소희 무슨 질문 있어요? 머리카락 옆에. 학업에 대한 거, 아니면 개인적인 거, 네. 연애사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뭐든. 쌤, 잠잘 때.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잠잘 때 왜 뉴런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안 좋은 거네. 유언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이요. 아, 집 보내주세요. 집 보내주세요. 질문이 아니잖아. 집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능이 약간 상승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지능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제 IQ 150. 안 돼요. 집 보내주세요. 안 된다고. 네, 시간 됐어요. 뇌가 손상됐어요.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누가? 쉬는 시간, 쉬는 거기에 시간. 뇌가 손상된 거예요. 선생님 진짜 들으면 뭔가 못합니다. 왜 뭔가 싫어하세요? 문과 싫어하지 않아요. 네, 쉬는 문과 싫어하지 시간. 않습니다. 문과에 소리를 싫어하는 몇 번 끝났어요, 쉬는 시간. 몇 번 끝났다고 우리는 안 끝날 수도 아, 있는 쌤 거예요. 문과를 자, 왜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 빨리 시간 하나 몇 하시죠. 시에요?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할 때까지 안 나갈 겁니다. 아. 고민해보세요. 아. 선생님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이 뭘까? 선생님 오늘 집 가서 뭐 먹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놀이터들로 속 먹으세요. 자, 다음이요. 빨리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하세요. 똑똑한 친구 빨리 해봐. 아니 아까 완전 의미 있었어. 없습니까? 그럼 10분 쉬었다 하죠. 예. 있어요? 거짓말이죠. 자, 김창식 씨처럼. 도형의 이동 이야기를 해보죠. 74페이지입니다.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점이 이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 사실이고요. 이 문제 보시면 등호 있나요? 없죠. 문제에 쓰여 있진 않지만 이 이동은 점의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인 겁니다.
됐나요? 예. 자, x자리에 x 더하기 n이라고 적었네요. y자리에 y 더하기 n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사실 이 친구는 x축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2,1이 점이네요. 마이너스 3,4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얼마? 3.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고 n은 3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얘가 여기로 갔대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도형인가요? 점인가요? 모형이요. 도형입니다. 왜 도형이죠? 왜 도형이죠? 눈이 있어요. 맞아요. 등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는 거고요. 도형이니까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y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 식에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고요. 더하기 y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y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0이 사실은 얘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전기에서 정리하면 x 더하기 ay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네요. 플러스 5 했는데 그게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이래요. 그럼 이 개수 같네요. 같은 식이니까 이 개수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나오고요. 마이너스 6 나오면 18, 23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 그렇죠?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은 조금 다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도형인지 이게 점인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아, 싫어요. 필기를 하라고. 예? 필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뭘 해요. 싫어요? 왜 있어요? 아니에요. 쓰지 어디다 말아요. 해요. 쓰지 말아요. 근데 손에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오케이. 그냥 앉아있다 집에 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학원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이렇게 공부도 안 할 거면 그니까요. 나오지 마세요. 뭐가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가르칠 겁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색깔이 유명해요. 좋아, 쓸데없는 소리다. 우리가 여기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4-2인데 그림과 같을 때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거를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대칭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세요.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친구를 y축 대칭을 하면 만약에 모양이 원래 이랬어요.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치 처음 친구를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행 이동의 결과물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헷갈린다면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fx-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친구는 x나 y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대칭 이동은 없는 겁니다. 평행 이동만 하는 거고 y는 fx가 있는데 x자리에 x-1이 있는 걸 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넘겨서 생각하면 플러스 1이 붙는 거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요. 대칭 이동 없으니까 평행 이동만 따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그려내란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보죠. 얘요.
자, y는 f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fx.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나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x의 부호가 바뀐 건 얘입니다. 그죠? y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인가요? X? x의 네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x 대칭해서 요렇게랑 이렇게 그려내시면 됩니다. 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 있는 y는 f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라고요? y축 대칭이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헷갈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긴 없어요. y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건 x의 부호도 바뀌었는데 여기 뭔가 숫자도 붙었죠. 평행이동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y는 f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 그럼 y는 f 마이너스 x인데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한다고요. 그럼 이 y축 대칭된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민다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됐습니까? 뭐부터 했어요? 대칭이동부터 먼저 찾았잖아요. 그죠? 대칭이동부터 찾고 그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곱해졌죠? 이건 실수배 이야기인데 실수배는 현재는 교육과정에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시면 저 2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요. 기본 문제 4-3입니다. 이거 사실 중학교 내용이 일부 섞여 있어요. 두 점과 직선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3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100% 나와요. 역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3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 3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 위에 어딘가 점 P가 있는 거고요. 1,6, 1,6 여기 있을 거고요. A 1,6, B 7,0 여기 있겠네요. B 7,0.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죠. 우리 지금 대칭이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 길이의 합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얘 잡을게요. 얘를 이 직선에 대해 수직으로 떨굴 거고요. 같은 거리만큼 더 가서 어떤 점을 찾아볼게요. 됐죠? 그럼 사실 수직으로 떨어지고 같은 거리에 갔다는 건 이 점을 이 직선에 뭐에 했다는 거예요? 대칭이동했다는 거예요. 대칭이동해서 PB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다를 활용하는 겁니다. 같죠? 그리고 왜 같아요? 이거 같죠? 수직이죠? 여기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통이죠? 그럼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SA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같아요. P가 어디에 떨어지든 PB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AP 더하기 BP가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요. AP 더하기 PB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사실은 하나, 둘을 더하세요가 됩니다. 근데 이 둘의 합이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가장 짧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 둘의 합이 가장 짧게 만들려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럼 AP 더하기 BP 프라임의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 움직임은 뭐냐면 이렇게 더하기 요렇게인 겁니다. 이게 제일 짧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제일 짧은 거리.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점 P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길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좌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여기 위의 점이면서 x 더하기 y는 3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고 이 직선하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이 점의 좌표가 있어야겠죠? 이 점의 좌표 뭘로 구한다고요? 대칭. 그래서 오늘 파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합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써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수직과 이등분을 쓴다고 했어요. 수직 이등분 쓸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여기를 P, Q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랑 얘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요. 얘의 기울기는 7-P분의 0-Q고요. 곱하기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 직선 기울기?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7-P분의 마이너스 Q가 1이라고요. 분모에 있는 거 곱합니다. 마이너스 Q는 7-P예요. 미지수 몇 개? 두 개. 2개. 식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 하나 더를 이등분에 대한 내용으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등분이라는 건 얘랑 얘의 중점이 얘라는 거죠. 이 중점 구할 거예요. 중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2분의 7 더하기 P, 2분의 Q. 0 더하기 Q니까 Q.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의 점이에요? X 플러스 Y는 3 위의 점이죠.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P 더하기 2분의 Q가 얼마? 3. 그럼 PQ 등호가 들어가지 또 나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된다고요? P값, Q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P값, Q값 구하신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최단 거리 나올 거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셔서 얘랑 연립하면 교점의 좌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됐죠? 아! 됐어, 안 됐어? 쉬는 시간 됐어요. 1일 테스트 볼 겁니다. 아,